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축구 승무패 16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5회차 한 명의 1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회차인데 그래도 한 명이 나왔고요. 자, 이번 16회차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7경기, 그다음에 유로파 리그 7경기에서 총 14경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도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회차고, 눈에 띄는 경기보다는 조금 이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무승부, 그리고 역배 한번 잡아낼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조합으로 구매를 할 거고요. 역시 구매하면서 함께 최종 조합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5,000명 한번 찍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들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멤버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득표를 먼저 한번 눌러봤습니다. 다득표를 눌러봤는데, 원정 다득표 5경기, 홈 다득표 7경기, 그 다음에 무승부 2경기가 제 다득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50%, 예, 50% 이하로 되는 거, 경기가 지금 5경기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2번, 자, 이것도 50% 이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딱 50%인데, 2번, 5번, 그리고 9번, 그 다음에 14번. 그래서 2번, 5번, 2번, 4번, 5번, 9번, 14번, 이렇게 5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70% 이상 되는 게 이것도 5경기 있습니다. 70% 이상 되는 게 7번, 8번, 10번, 12번, 그리고 13번 이렇게 5경기. 그래서 50% 5경기, 이하가 5경기, 70% 이상의 5경기 이렇게 극과 극인 경기 지금 5경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경기들이 4경기. 이거는 1번 그리고 3번, 6번 그리고 12번 이렇게 4경기입니다. 요 50%에서 70%의 사이에 들어있는 경기도 상당히 까다롭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피오렌티나 원정, 맨유 원정, 그리고 레버쿠젠 원정 이렇게 원정 3경기가 50%에서 70%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하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바스스 대 피오렌티나 1차전 피오렌티나가 1차전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피오렌티나 원정 3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무실점 그리고 시바시스 홈이라 특이한 이점은 안 보입니다. 최근에 그 시바시스가 홈에서 1대0으로 원정에서 졌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또 만회를 한다면은 또 무승부로 연장까지 갈 수 있는 토탈 무승부로 연장까지 쓸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자 시바시스 입장에서도 상당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공격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 보장보다는 약간은 조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 오늘 새벽에 그 인테르 경기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1차전에 1대0으로 승리한 팀들은 0대0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피오렌티나가 승리보다는 무승부 쪽에 무게를 둔다면은 스바스스도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자, 무승부 쪽에 한번 한 개 정도는 무승부 쪽에 원픽 정도는 플러스 한번 시키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로브루 대 퍼지는 경기. 자, 1차전에서는 원정에서 유로브루가 2대0으로 패했고요. 자, 하지만 이제 컨퍼런스에서 유로브루가 홈에서는 5경기 모두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포즈난 같은 경우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 3경기 무승부. 포즈난 입장에서는 무승부 만들 수 있는 확률이라면은 최고로 좋은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리그차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저는 정배당으로 저도 보이고요. 다두표도 무승부 쪽에 좀 있는 경기. 그래서 이 경기도 자, 무승부 쪽에 한번 저도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로그룹 포진한 경기는 무승부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슬로반부 바젤 경기. 상대전적으로 1승 2무 그리고 1차전 승적도 2대 무승부. 그래서 슬로반부 입장에서는 뭐 원정에서 나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슬로반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뭐 홈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또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슬로반부 입장에서는 홈에서 어느 정도 또 짧은 공격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52.2%뭐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득표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슬로반부 단통승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기 슬로반부 발열 경기는 홈 단통 가져갈 거고요. 다음 네 번째 경기 1차전 페네르바 세비야 경기 1차전은 세비야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유로파 리그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무승부 거둘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1차전에서 2대0을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키려고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입장에서는 최근에 원정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정에서 조금 무득점에 그치는 경기도 많고 패하는 경기도 많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세비야가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서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무승부 쪽에 좀 확률도 더 많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페네르바의 그런 홈에서 승리까지 한번 예상이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두표 패보다는 승무 쪽에 한번 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경기 프레이브 유벤투스 첫 번째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좀 불안한 승리 홈에서 한 두 골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데 유벤투스가 1대0이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승리고요. 자, 이번 경기 유벤투스가 유로파에서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우승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갖고 있는 전술 또 홈에서 경기력 또 원정에서 경기력이 달라지는 유벤투스라면은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상당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 중원에서부터 압박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유벤투스가 승리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무승부 쪽에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대1 아니면 0대0 이 정도의 경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프라이브 유벤투스는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베티스 맨유 경기 1차선 맨유가 4대1로 홈에서 승리를 했고요. 베티스가 이번 경기는 뭐 3골 차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원정에서의 다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3골 차 승리를 한다면은 연장에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맨유가 원정 경기력이 홈보다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베티스에게 3골 정도씩 실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유 자체의 그런 흐름이 또 수비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경기를 할 것 같고요. 직전 경기 맨유도 이번 경기에 대비한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세 골 정도를 실점할 수 있는 경기력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유의 그런 승리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베티스가 또 1등 또 2등까지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베티스 맨유 경기는 올픽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기 페이누르트 도너츠 경기 1대1 무승부 1차전에 자 그래서 뭐 샤타르 같은 경우도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누르 같은 경우도 1차전 결과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홈이기 때문에 또 페이누르가 리그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홈 경기 거기다 원정이 부담 있는 도너츠라면은 저는 이 경기는 페이누르의 홈 경기 장통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라르나카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웨스트햄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제가 볼 때는 5번 해체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여주는 경기. 그래서 득표율도 85% 가장 높습니다.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승, 웨스트햄 승 장통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메리아 라치오 경기 아홉 번째 경기죠. 1차전은 지금 알크마르가 원정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좀 일으켰는데 지금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홈에서 5연승이고요. 또 9경기에서 8승 1무 컨퍼런스 리그에서 뭐 상당히 강점 있는 알크마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라치오는 제가 볼 때는 의지 문제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치오가 1차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의지를 갖고 게임을 한다면은 뭐 상당히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알크마르에게 라치오가 의지가 없이 그냥 평범한 경기를 한다면은 조금 알크마르의 승 쪽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라치오가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볼로냐에게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라치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치오 입장에서는 1대0의 승리 또 아니면 2대0의 승리는 더 좋고 1대0의 승리라면은 연장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정통으로 라치오의 승리 쪽으로 한번 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10번째 경기 오지 시니스 대 세르피티 경기죠. 1차전 오지 시니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얻었고 홈 경기에서 또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세르피티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전체적으로 상위권 그런 리그 팀에게 좀 약세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오지니스 세르피티 경기는 홈승 75.8% 인정을 해보고 단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비아리알 대 안드레 경기 1차전 1대1 무승부 1차전은 눈에 보이는 무승부가 보이는 경기였고요. 뭐 비아리알 같은 경우는 리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비아리알에 조금 더 우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또 홈 경기 또 집중력 보여준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안드레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비아리알 공격력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상승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안드레아가 조금 잠그는 그런 경기를 한다면은 연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력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아레알 안드레아 경기는 무승부한 경기 받쳐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경기 페렌츠바 대 레버쿠젠 경기. 지금 1차전에서는 레버쿠젠이 2대0으로 홈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은 이제 페렌츠바 홈 경기인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뭐 토너먼트에 약간의 강점도 있고 또 하위리그 상대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페렌체바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 조금 느슨한 경기 했기 때문에 했고 이번 경기를 데뷔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레버쿠젠의 승리가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홈패 가져갈 거고요. 다음 13번째 경기 아스날 대 스포르시피 경기입니다. 1차전 2대 무승부 아스날이 홈에서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되는 1차전 결과였고요. 자, 아스날의 의지 문제. 과연 홈 경기를 하는데, 유로파에 대한 의지, 그리고, 리그 1위에 대한 의지, 어느 것이 더 큰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보이고요. 그래도, 유로파와 병행하면서 또 리그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스날의 그런 전력이라면은 분명히 아스날도 유로파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직전 경기 아스날이 풀럼에게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뭐 분위기는 한껏 올려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리그 1위 그리고 유로파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홈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번째 경기 소시에다 대 에스 로마 경기입니다. 1차전 에스 로마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이번 경기 에스 로마 입장에서는 유로파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그런 감독 입장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술, 자,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승부가 38.5% 다득표로 보여지고 저도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조금 경기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승부에 대한 경기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로마의 그런 한 골차 승리, 역습에 의한 한 골차 승리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시에다 대 AS 로마 경기는 무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경기 이렇게 픽을 해봤는데 조합수가 48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합수를 한 경기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 경기 페네르바 대 세비야 경기는 세비야를 무승부를 빼고 페네르바 승만 갖고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스바스스 피오렌티나 1번 경기 무패, 2번 유로그룹 포즈는 무승부, 슬로반부 바젤 승, 페네르바 세비야 승, 그다음에 프라이브 유벤투스 무승부, 베티스 맨유 승무패, 그다음에 페누로 도너츠 승, 웨스템 라르나카 승, 알크마르 라치오 패, 오지시 니스 셀피티 승, 비아리알 안드레흐 승무, 페렌츠바 레버쿠젠 패, 아스날 스포르츠피 승, 소시에다 에스 로마 무패. 자, 이렇게 자 24조합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24조합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좀 픽을 늘리시는 그런 조합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자, 오늘 경기도 조합들 잘 하셔가지고 내일 마감하는 경기니까 좋은 그런 결과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